오늘은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로 영어 먹어버리기 책의 저자이신 마파영이죠? 네, 책의 저자이신 조성희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이 스튜디오가 환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오늘 가지고 계신 그 영어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서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 좀 많이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면 시크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밥 프록터에게 2년간 개인 수업을 받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트레이닝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 밥 프록터라는 사람은 원조인데요. 마인드계에 있어서 마스터로 통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원조고 마스터다. 그래서 제가 원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료들을 공부를 하다가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한국에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갔는데요. 이 사람의 트레이닝이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트레이닝 전에 있는 트레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트레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 트레이닝 해서 미국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트레이닝이 있어서 총 2년 동안 했었고요. 저만 개인으로 했었던 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저 같은 컨설턴트, 이제 밥 프록터의 비즈니스 파트너죠. 파트너들이 밥 프록터의 자료들을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한 겁니다. 네. 그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오고 북미, 남미,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 지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밥 프록터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스터다 보니까 이미 컨설턴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신기해하기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관이 좀 많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전 세계적인 멘토들이 옵니다. 그 멘토들의 트레이닝을 같이 받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었는데 거기서 저런 것이 진정한 균형 잡힌 성공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지향을 둬야 할 곳을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인드 파워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실체를 좀 알려주시면. 네. 이미 대표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8.15 모니터를 이렇게 하신 것들 보면 내 안에 잠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능력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방법을 쓰면요,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잠재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의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마인드 파워, 그 마인드의 힘을 작가님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제 인생에서 마인드 파워가 저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낙 가난했었고 너무 뚱뚱했고 그래서 죽기 전에 말라나 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잘 상상은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되게 찌질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찌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좀 자학하는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팠고, 그래서 각종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술독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이런 제가 이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도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짱 프로젝트도 여러 번 하고, 최근에는 파리에서 가장 큰 마라톤에 참가를 했어요. 제가 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발로 다 40대 한번 다 찍어버리라 해서 그래서 파리에서 마라톤을 마치고 기록을 딱 봤더니 4시간 15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또 그렸었던 그 마인드 파워가 들어갔었던 마라톤 완주였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는 유럽에서 1,500명 앞에서 마인드 파워 강의를 했었고, 지금 영어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영어로 강의를? 네, 영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립박수 받았고, 사실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찌질이었을 때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삶은 사실 제가 마인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마인드 파워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인드 파워, 이거는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 목표나 네.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잠재 능력입니다. 아. 네, 그 잠재 능력.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22살 때까지는 술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현실 도피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인지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바꾸겠다. 난 성공한다. 라는 그 결심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그 생각을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한 것이죠. 제가 그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어도 지금처럼 못했을 거고, 그때 생각의 전환 때문에 사실 제 삶의 결과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저희 수업에 오시는 분 중에 얼굴이 막 문드러질 만큼 너무 우울한 얼굴로 들어오셨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행복하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당장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울한 그 원인이 아직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기분 전환이 됐다 해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걸 이겨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지금 만약에 빚이 되게 많아요. 빚이 되게 많고, 그리고 내 상황에서는 월급이 들어오지만 다 빚으로 나가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속 바꾸려고 해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 바꿀 수가 없는데, 그때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갈 것인가의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 답은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한 여자분께서 그런 생각을 딱 바꾸고 정말 이 상황에서는 빚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께서 창업을 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난 뭘 할 때 행복했었지? 그런 질문을 하셔서 맛집을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서 오셨던 서산에서 오셨던 분이셨는데 서산에서 서울까지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서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9월 1일 날 맛집을 오픈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정확하게 9월 1일 날 맛집을 오픈했고요. 거기가 대박 맛집이 됐어요. 제가 지금 긴 얘기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분의 포커스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문제, 빚에 있었는데 이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창업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창업이 정말 대박 맛집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서산에 분점을 내고 당연히 경제적 자유는 찾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빚에 초점을 맞출 때와 해결점에 초점을 맞출 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마다 그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그 인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기록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고 우울한 거는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나를 지금 만든 거니까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앞날만 환하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식이라고 하죠. 대표님의 연식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연식. 나 무슨 말인가 그러네. 저는 4학년이거든요, 지금. 저도 역시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어릴 때는 굉장히 20대 때까지는 우울했어요. 그래서 다 까맸거든요. 제 잠재의식을 다 봤더니 정말 까맣더라고요. 그런데 그 까만 거에만 집중을 해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까만 상황에서 내가 플러스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플러스를 선택을 했더니 이 마이너스가 어느 순간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이너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플러스를 선택하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 마이너스를 내 인생에서 만났었던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주변에 이제 많은 어떤 경험들, 네.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재테크라든가 투자, 부를 일구는, 네. 일구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너무 맞아요. 심하고.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고 이 네.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짜증은 나는데 바꾸고자 하면 너무나 막연하단 말이야. 내가 과연 부자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이런 공부를 조금만 해도요. 사실 생각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부를 하면요. 그러면 내 생각도 가능할까? 그래서 가능하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한 사실이 저 사람은 가능하지만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능하면 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능하다라고 딱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의 돈을 원하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재테크라면 돈이거나 아니면 만약 부동산이라면 집이잖아요. 저는 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집에 이미지를 붙여놓고 제가 완전히 목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에 살면 난 행복할까? 햇빛이 드는 집인가? 저 같은 경우는 지하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햇빛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은 한 3칸 있었으면 좋겠고 거실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건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선택해야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 지금 뭐 빚만 있는데 네. 뭐 투자 실패하고 뭐 이래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쵸. 지금 아파트 한 채 뭐 9억 10억 넘어가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사? 네. 포기해.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포기를 하면요. 그 아이디어가 안 들어와요. 나한테는. 네. 지금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네.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꿈을 맞아요. 가져야 된다. 맞아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옥탑방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햇빛을 생각했더니 옥탑방으로 갈 줄 몰랐어요. 햇빛은 들어오네. 네, 햇빛은 엄청 들어오죠. 너무 뜨겁게 들어왔습니다. 밖에 온도가 훨씬 더 그러니까 안의 온도가 더 높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첫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붙여놓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3년 후에 제 빚을 갚고, 정확하게 3년 후에 샀는데요.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었고, 그리고 딱 3년 동안 집중을 해서 그걸 샀는데, 말도 안 되게 샀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저는 비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 안의 마음속에서 계속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적으로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스스로 막 컨트롤해서 가진다 하더라도 네. 액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액션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명확한 목표가 딱 하나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난 뭘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면요. 액션도 구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 역량 강화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역량 강화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저는 3가지 액션을 꼽으라고 하거든요. 그 3가지를 쓰고 그거는 반드시 예외 없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매일 한 문장씩이라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예외 없는 규칙을 지키거든요. 그 예외 없는 규칙을 매일 지키다 보면 이 점을 찍는다라는 저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점들이 모여서 큰 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큰 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저 사람은 운도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찍은 점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그 확신을 갖는 그 상태에서 이제 뭔가 그런 액션이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딱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금세 가다 보면 사그라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는 또 어떻게 이 업을 시켜야 되나요? 그래서 목표가 좀 그만큼 간절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롤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 가슴 속에 정말 와닿는 것 있죠. 그것이 와닿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분명하면 되죠. 저는 사실 영어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하면 사실 끝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뭐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열풍을 일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생각하고 막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제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네.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 아니냐, 맞죠. 주술적인 거 아니냐. 맞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시크릿의 핵심 메시지를 대부분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시크릿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입니다. 아, 생각대로 네, 된다. 나 자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있고요. 끌어당김의 법칙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강조를 해서 놨는데요. 그것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물체가 된다. 사고는 곧 물체다. 그래서 thoughts are things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물체가 되는 것은 생각하는 그대로의 삶이 어제까지의 내 생각한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다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로또 안 사죠. 이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일단은 또 행동으로 옮겨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나이도 좀 많이 들고 네. 뭐 투자를 실패해서든 사업에 실패해서든 뭐 가진 게 없어요. 오히려 네. 빚만 있다든가. 네. 근데 나이는 젊으면 차라리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이만 젊으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할 텐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뭐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유 있는 요소들 때문에 스스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도 변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마인드 파워 교육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제일 제가 행복했던 순간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데 탑으로 올라갈 때요.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경우 바뀌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신적인 수입이 훨씬 더 높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내가 이 아이디어를 진짜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 확신에 반응을 합니다. 잠재의식의 언어가 이 신념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 신념은 정말 내가 이거 반드시 나는 하고야 말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완전 올인돼 있으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사실 내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믿고 그것을 매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은 네. 여러 가지 그 경제 방송들 나가고 나면은 그런 댓글을 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진작에 좀 알았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네. 어떤 뭐 장기 투자라든가 네. 제대로 된 올바른 투자법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를 쌓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내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근데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 50이다, 60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면 달라질까요?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눈빛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동태 눈인지 내 눈이 아니면 살아있는지. 왜냐하면 생각이 희망으로 가 있으면요, 눈빛이 20대 눈빛보다 더 밝게 빛나거든요. 저희 뭐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20대 분들한테 70대 분이 내가 젊었을 때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을 안 순간이 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부터 공부하면 되죠. 조금씩 공부하고 조금씩 투자해보고 이런 것들이 더 재미를 느끼면서 내가 이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몰리는 사람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의 에너지도 다르겠죠. 그래서 내 주위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고자 노력을 할 때 뭐 네.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뭐 보통은 우리가 얘기 듣는 건 뭐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네. 자주 들었는데 네, 뭐가 네. 좀 있을까요? 저는 부자를 원한다면 가난한 정보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정보,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을 했는데 3년 후에 쪽박을 찼다. 이런 정보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역시 그냥 돈은 필요 없어. 그래, 돈 필요 없어. 이게 자족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주위에 정말 행복한 부자들을 많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부자들 곁에 있으면 또 815 머니톡에서 이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청취하시면서 이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정보들을 내가 선택해서 의식적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그 정보가 내 안에 계속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들어가면 내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나랑 비슷하게 안 좋은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싶은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하나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나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저는 네, 인간의 본능으로서 이제 질투라는 감정.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도 질투에서 온 거죠. 근데 저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면 그 땅은 나에게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건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가 없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떻게 샀어? 라고 물어봐야 내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더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어. 한번 해봐. 라고 옆 사람한테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어려운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거나 좀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표님 815 머니톡을 이렇게까지 발전시켰으면 엄청난 비전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뭐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새로운 인생, 정말 원하는 인생을 네. 꿈에 그리시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 약속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저 같은 찌질이가 평범 이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인간이랑은 전혀 다른 인간이었는데 평범 이하의 찌질이가 할 수 있었으면 이거 보시는 여러분도 다 가능하고요. 그건 또 지난 11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교육하면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한번 우리 믿고 한번 바꿔보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때 얼마나 찌질이셨는지 그때 증거 사진을 좀 가져오는 걸로. 증거 사진, 네. 네, 알겠습니다. 네.